안녕하세요, 허니TV입니다. 오늘은 장이 되게 불쾌하고 힘들고 안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셔야 맞아요. 근데 일단 보시면 금액별로 이게 오늘 금액별 그 매매 동향이죠. 매매 동향. 오늘 개인이 4조 원이 넘는 4조 5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돈 금액으로. 그리고 기관과 외인이 또 그 정도 금액을 매도했죠. 제가 요때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개미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참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오늘 4조가 넘는 금액이, 정말 역대급 금액이 들어오면서 아침에 오전장에는 상승이 갔다가 오후 1시 반 정도인가요?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됐죠. 음.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은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개인이 추가로 오늘 빠진 거에 대한 물타기라고 붙는다고 또 매수를 한다 그러면 내일 외인 기관은 또 던질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장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반대로 오늘 좀 물려가지고 고점 물려서 물량을 던지면서 내가 이제 조정을 맞이하고 하겠다라고 던지면 의외로 또 반대로 기관 외인이 또 받아줄 수도 있어요. 항상 저희 역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개인이 이렇게 사서 방어했다. 전 그 개념으로 안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만큼 사서 방어한 게 아니라 이만큼 사서 이만큼 던진 거라고요. 전 그렇게 봐요. 항상 수급을. 그래서 좋지 않아요. 지금 되게 좋지 않고 이 수급으로 인해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정이 있기에는 재료가 항상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빅텍이 크게 움직이면서 그 또 하나의 이유가 됐죠. 뭐 북한에서 열병식을 했다, 뭐 이제 핵 잠수함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렇게 막 뭐 미사일 쏘고 막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교 관계를 공격하는 그런 정도의 범위는 사실 뭐 이렇게 부각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참 이 빅텍을 보면서 제가 아침에 그랬거든요. 이 주포들도 참 다급하다. 여기 물려 있는 거를 던지려고 애를 쓰는구나라고 느꼈고, 막 급한 거예요. 빨리 어떻게든 처리하고 던지고 싶어가지고 막 끌어올리는 거죠. 끌어올리고 막 재료 하나 나왔다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느껴져서 씁쓸했고,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 마치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그 기분 나쁜 조정이 이뤄졌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불쾌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추가 하락의 재료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하락의 재료가 뭐냐면 지금 주식 거래하시고 뭐 일하시고 뭐 바쁘셔서 모르셨을 건데 환율이 벌써 다시 또 회복이 돼서 1100원 선까지 올라왔어요. 뭐 1020원 뭐 이러다가 1100원 선을 이제 다시 이제 회복세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환율이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환율이 올라가면 저희한테는 안 좋잖아요.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번 목요일인가요? 그 옵션 만기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핑계거리 재료는 충분히 있어요, 기관하고 외인한테. 근데 개인이 오늘 순 매수를 4조나 했다? 이건 참 솔직히 되게 좀 답답했어요. 답답했고, 그리고 장도 굉장히 또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가지고 계신 분이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면 굉장히 불쾌한 장이에요. 굉장히 불쾌한 장이에요. 삼성전자 벌써 천장에 떠 있고, 천장에 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5일선이 여기에요. 5일선이 85,000원이라고요. 그러니까 5일 동안 최근 5일 동안 산 사람 평균 그 매수가가 85,000원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막 96,000원을 찍고 흐른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마저도 장이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에 다 쏠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어때요? 정말 형편이 없어요. 제가 코스피 장세가 계속 이어지니까 코스닥이 갈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오늘 언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순환매는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아직도 코스닥 종목을 털어서 뭐 코스피를 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코스피가 세게 간 만큼 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 수급이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가지 못했던 저평가 코스닥 종목에 부여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아직 장은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손절하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고, 자,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매수하는 관점도 계속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이건 보유자 영역이다. 제가 5일선 정도에서나 공략해 보인다고 항상 얘기 드렸던 건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그래요. 삼성전자에 물리는 일이 생기니까. 삼성전자에 뭐 10만 전자 12만 전자 간다니까 물려요.
단기간 뭐 내일 또 오를지 모르겠는데 일단 물렸다고요. 여기서는 삼성전자 이 좋은 종목으로 6%면은 엄청 물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는 좀 그 방송을 보신 분이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좀 얘기를 드렸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전체 매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거의 다. 전 가지고 있는 물량이 거의 없어요. 정말 제 투자금의 10%밖에 안 되고 10% 15%밖에 안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요럴 걸 예상하고 했냐는 아니고 항상 경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경계를 하니까. 그리고 제가 그랬죠. 현대차 기아차도 기아차도 금요일에 매도를 했는데 그러면 안 가져가는 거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정고점을 뚫을 거고 물려도 되는 종목이니까 한번 월요일날 추세를 보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떠서 가면은 꺼리고 떠서 가서 눌려주면 생각해보고, 근데 떠서 가서 눌린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눌리지 않는데 뭘 봅니까? 떠서 가서 눌리는데 보지는 않는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거는 매수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떠서 많이 떴다는 얘기죠. 많이 떠가지고 결국은 눌렸어요. 장이 안 좋아지면서 눌렸다고요. 근데 이게 금액대가 참 되게 힘든 자리 금액대란 말이에요. 현대차도 지금 사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까봐 얘기를 드리는데, 전 당연히 지금 떠 있는 거 항상 하지 말자고 얘기 드리잖아요. 자, 여기라 그랬잖아요. 여기 매물대를 친 거라고요. 현대차가. 그러면 자, 좋게 보시죠. 그래요. 좋게 보면 여기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고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괜찮아요. 저 이마트도 똑같이 얘기를 드렸어요. 자, 현대차가 여기를 아예 뚫어줘서 뭐 26만 8천원 뭐 이걸 아예 뚫어줘 가지고 27만 8천원 위에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위로 올려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옆으로 횡보가 된다 그러면 그때 매수를 돌파 매매로 가능해요. 하지만 지금 이 금액대에서 요거를 사서 공략해 보겠다? 그거는 솔직히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장이 지금 이제 경계심을 또 드러내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거래하지 않은 이유는 또 있어요. 왜 보고 안 했냐, 뭐 현대차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데, 좀 얘기 드렸잖아요. 뭐 떠서 출발한 것도 있지만 다른 의견이 또 있는 게, 오늘 거래 수급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거래량이 제가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예전에 LG전자가 상한가를 가고 또 한번 충분한 매물 소화를 하고 올라갈 때 거래량과 지금 오늘 장중 흐름도 좋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미 코스피가 삼성전자 같은 그 종목 때문에 너무 하늘에 떠 있고 너무 올라 있으니까 코스피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매로 다 돌리기에는 이제 좀 경계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하필 또 현대차에서 나온 거예요. 현대차가 순환되고 이슈가 있을 때. 그리고 재료 자체가 조금 LG전자랑 달라요. 아직은 뭐가 확실하지 않고, LG전자에도 똑같은 이런 애플에서 협상 의견은 같단 말이에요. 이미. 근데 얘도 갔으니까 키 맞추기를 한다였을까요? 근데 일단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뭐 마그마를 합작사해서 앞으로 좋아진다는 게 일단은 거긴 메인이었고, 애플카를 관련해서 해서 앞으로 한다라는 거에 부각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재료 자체도 좀 LG전자 재료랑은 좀 다르지 않나라고 얘기 드렸던 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에 수급을 보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판 금액 거의 비슷한 금액이에요. 지금도 기아차도. 근데 또 추가로 사냐? 아니, 전 이제 차라리 돌파를 보거나 뭐 아니면 안착해 주는 거 아니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은 말 그대로 내가 이 좋은 종목들 정고점에서 뭐 역사적 신고가 이렇게 하는데, 역사적 신고가에 내가 물릴 수도 있어요. 예, 그걸 항상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현대차가 이때죠. 이게 몇 년이에요? 뭐 몇 년인지 정확히 표시도 안 되는데, 이때 뭐 2012년이네요. 2012년에 4월 30일에 샀던 분이 매물대가 있다는 게 또 신기한데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에 걸려가지고 10년 동안 안 올 수도 있다니까요. 11년 동안. 근데 여기서 공격적이게 베팅을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급락을 해가지고 뭐 물리지 않고 뭐 약손절하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정고점을 못 뚫은, 그래서 제가 기아차를 더 선호했던 거고, 왜냐면 정고점에 매물이 있고 아직 올라갈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내가 역사적 신고점이 아니니까, 뭐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래서 현대차를 더 부담스러웠던 것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내가 하늘 꼭대기에 물릴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업황이 좋아지고 계속 가니까 뭐 30만 50만 100만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지금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장이 과열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항상 제가 경계했잖아요. 너무 빠르니까 빠르게 대응해야 되고,
수익도 빠르게 실현해야 되고, 그렇게 항상 강조드렸어요. 저는 원래 뭐 단타 성향 하루 이틀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 드렸어요. 저도 스윙을 좋아하고 중장기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마트 팔 때도 말씀드렸죠. 왜 팔았냐? 그래서 분명히 모아가고 괜찮다고 해서 수익을 깔끔하게 내고 있는데 왜 팔았냐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때 분명히 이유를 드렸어요. 왜냐, 내가 봤던 목표 금액이 너무 빨리 왔다. 그래서 난 목표 금액이 왔기 때문에 일단 이익 실현을 했다. 그 다음에 장이 또 그러니까 그랬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주봉으로 말씀드렸어요. 주봉으로 또 여기 저항대가 세기 때문에 한 번에 못 들어올 것 같아서 좀 늘릴 것 같다. 차라리 여기서 안착하면 다시 돌파 매매를 시도해 보겠다고 방송에서 분명히 이마트 걸 언급드렸고, 자, 일봉으로 봤을 때도 오늘 뭐 장이 안 좋아서 빠진 건 그래요. 장이 안 빠졌는데 여기서 샀냐? 아예 안 샀어요. 샀냐? 여기서 뭐 걸어놓고 샀냐? 여기 솔직히 요점엔 좀 이렇게 오일선 닿는 데는 걸어놨는데 당연히 안 사줬고, 이렇게 해서 샀냐? 사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안 사냐? 만약에 내일 장이 좋아지면 내일 다시 사도 돼요. 그래도 저는 판 금액보단 저렴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여기서 만약에 이마트를 산다는 건 정말 빠져줘서 좀 요 16만원 뭐 언저리 뭐 초중반 이렇게 이때까지 빠지면 고민해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18만원, 19만원, 18만 4천원 요거죠. 18만 2천원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이면 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매도했다고, 목표금이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마트는 장기적으로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매도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고점에 자꾸 신규로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예를 들어 이마트가 18만원이 19만원 언저리가 가는 지지를 18만 2천원이 넘는 지지를 보여준다거나, 월봉도 겹쳐 있거든요. 월봉에서도 여기 저항이 있잖아요. 월봉 저항, 주봉 저항을 같이 맞았다고요. 같이 맞았다고요. 이 저항이, 이평선 하나하나 저항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거가 가니까 60일 동안 그 평균 금액이에요. 60월 동안, 60개월 동안. 그럼 이 금액이 오면 내가 이 금액 갖고 있는 사람이 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되는 거예요. 60월 동안, 60개월 동안 매수 평균 금액이 이 금액이란 얘기예요. 월이니까. 자, 주봉이면 240주 동안 평균 금액이 이 금액이란 얘기예요. 그만큼 장기 보유자도 있고 장기 투자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이 금액이 내가 왔다 그러면 내 평단가가 왔으니까 털기 때문에 저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한 번에 뚫어주면 이 사람들도 수익권이 되니까 가져가니까 매도세가 약하니까 장대가 중요한 거고 거래량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 위에서 매물 소화를 해주면 상승 가격이 좋다고요. 갈 사람은 가져갈 사람 계속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런 이평선들을 보는 거고, 그래서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목들도. 그래서 아무튼 좀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잘 하셨을지 모르겠어서 그래요. 오늘 4조라는 그 매수금이 들어갔다는 건 저의 구독자분도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추가로 사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일단 오늘 장중에 많이 좀 하락한 종목이 많아요. 삼성전자, 뭐 현대차 빼고는 다 빠졌으니까요. 다 빠져서 뭐 적게는 1, 2%, 많게는 4, 5%까지도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내가 물타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종목이 빠졌는데 오늘 또 빠지니까 눌리니까 뭐 매수기다. 그래서 물량이 4조가 된 거예요. 오후장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계속 물량이 늘어나더라고요. 이렇게 빠지니까 추가 매수를 자꾸 하는 거예요. 평단가를 낮추겠다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락이 이렇게 세게 시작되는 그림이 나오면 그냥 내비둬야 돼요. 봐야 돼요. 멈추는 거예요. 이 멈춤을 보고 들어가서 반등을 보고 들어가도 수익은 극대화할 수는 없지만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손실을 막아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너무 떠 있는 것들 말고 글로비스 보고 얘기할게요. 글로비스를 보면 제가 그래서 매수 타점을 보는 거고, 자, 요때 샀다고 생각하면 요때 금액까지는 버틸 수 있잖아요. 평단가니까. 그럼 그냥 요때 빠질 때까지 내비두세요. 여기 더 빠질 수도 있는데 더 빠지면 그때 고민을 해야지, 여기서 빠졌다가 눌렸다고 이게 뭐 더 갈 거니까 한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은 내 평단가만 올라가고 하락이 더 올 땐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락이 시작되는 감지가 될 때는 하락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 10% 설정을 하는 건 좋지만 시장을 봐가고 종목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3%더 빠졌으니까 추가, 3%더 빠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추세를.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을 공유 드리고 공부를 드리고자 얘기 드리는 거고, 저는 오늘 오늘 신규 매수 하나도 안 했습니다. 네, 왜냐? 아니 뭐 이렇게 빠져주고, 저는 이렇게 빠지면서도 돈을 버는 거라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다른 채널에서 얘기 드렸는데, 예를 들어 제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뭐 가는 거는 안 보면 되는 거고, 자 철강 얘기 드렸어요. 자 현대제철, 뭐 포스코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예를 들어 현대제철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저는 분명 또 이날 또 매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매도를 쳤죠. 그래서 다시 또 신규를 본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직은 좀 너무 과하게 올라서, 여기서 또 바닥에서 올랐으니까 과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차익 실현 했던 거고, 근데 빠지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안정돼서 요런, 차라리 이런 횡보가 왔을 때 매도하겠다는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위에 하늘에 떠 있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요런 등락에서는 거래를 웬만하면 자제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현대건설이 5일선을 깨주고 다시 말아 올렸습니다.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했죠. 근데 내일 장은 장담 못 하잖아요. 자 오늘은 이랬는데 내일도 빠질 수 있다는 염두를 항상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일도 빠지면 오늘 산 게 또 평단가만 올라가고 또 물리고 또 몰리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게 커져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또 이 단기 고점에 내가 항상 물려 있고, 또 다시 시세가 돌아오고 장이 사이클이 올 때까지 3개월 6개월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채널에서는 저감에서 하는 게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대해철이 내일 더 빠질지 안 빠질지 몰라요. 모른다고요. 근데 뭐 악재가 아까 말한 환율도 있고 뭐 내만율도 있고, 근데 제가 그래도 추천드리는 거는 현대 기아차보다는 현대해철 같은 종목이에요. 왜냐면 상승 여력이 훨씬 많으니까. 이미 고점에서 눈치를 보면서 언제 매도가 나오냐는 그 고민보다, 그런 것보다는 현대제철이나 건설사 뭐 이런 거, 그런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건 차라리 물려도 괜찮다. 왜냐면 지금 사이클이 돌아오고 회복되니까 좋다. 하지만 그 중에 좋은 매수 타점을 잡자 해가지고 보다 이때 잡았던 거고, 요때 꽤나 수익이 나니까 깔끔한 수익을 냈습니다 하고 털었던 거고요. 전체는 안 털어도 됐었어요 사실 저도. 근데 일단은 좀 너무 장이 좀 많이 오르고 자꾸 개인 매수세가 붙고 하니까 털었다고요. 그때 너무 누적된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항상 조정을 염두에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든 조정은 할 수 있다. 뭐 단기가 됐든 하루가 됐든. 근데 하루만 돼도 벌써 만약에 내일 동시 가격에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사도 어느 정도 수익이 더 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바닥 매집을 많이 권해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하나 리뷰를 드리면, 넷마블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 넷마블이 추세를 다 반납을 하고 12만원대 다시 내려왔죠. 다시. 근데 넷마블을 드렸었고, 비중을 나눠서 하십시오 얘기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해요. 고민은 왜냐, 요런 종목들은 하락장이 온다고 해도 빠짐이 적다 그랬잖아요. 바닥 지지가 강하니까. 예를 들어 좋은 종목들이 조정이 들어가면 차익 실현, 수익 실현 때문에 매도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조정 플러스 매도 때문에 양이 더 빠져요. 진짜 더 빠져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금액대로 더 빠지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바닥권에 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지지대가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12만원 뭐 초반에는 뭐 심하게는 11만 6천원 이때를 깨지 않을 거다. 깨게 되면 그때가 정말 적기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기업의 펀더멘털은 있고 적정 가치가 아닐 때는 가능하다, 괜찮다 차라리. 그래서 넷마블을 가지고 계신 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다른 방송에서 넷마블 편 얘기 드렸고, 아직 일목균형표 상으로도 구름대가 꽤 두껍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구름대가 얇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분명히. 그래서 충분히 20만원 12만원 중반대에서는 모아갈 만하고, 좀 시간이 좀 다소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다고요. 그래서 지금 넷마블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봐도 그냥 좀 오늘 그 음봉의 양은 그 강도는 굉장히 강했고 불쾌했지만, 오히려 이런 거는 종목이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 넷마블은 불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넷마블을 말씀드리고 못 샀는데, 오히려 저한테 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산 사람들은 추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바닥권에서 괜찮다요. 그래서 넷마블 걱정은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하고, 오히려
떠 있는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건설주들도 제가 어제 뭐 언급드리면서 현대건설 소량이 있었는 것도 있긴 하지만 현대건설은 또 세게 갔어요. 이 안 좋은 장에서도 현대건설이 세게 갔다. 그리고 오늘 좀 그 정부 차원에서도 부동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때부터 얘기 드렸던 게 이제 그 잘간 것들 2차 전지도 좀 경계 얘기를 드렸고, 왜냐면 너무 올라 있으니까 다 수익을 실현했으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아니면 카카오라든지, 카카오도 이미 접근 불가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현대차 거래 안 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남는 것들이 뭐가 있냐고 보면,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건설주나 뭐 철강 이런 거는 하나씩은 가져가도 올해 한 해가 계속 좋을 거니까. 조선업도 얘기 드렸고, 조선업은 좀 지금 계속 안 좋긴 해요. 근데 저 그때도 얘기 드렸어요. 조선업은 좀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재료를 기다려야 된다. 계속 수급이 나고 뭐 좋을 때마다 이제 레벨업이 조금씩 되면서 올라갈 거니까 좀 장기로 봐야 된다. 계속 어차피 10년 사이클이라고 했잖아요. 10년. 그러니까 계속 모아가면서 가져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데 좀 많이 빠지고 지지부진하면 조금 더 매수하고 좀 더 매수해가지고 좀 장기 보유 물량을 설계할 수 있다 라는 거고, 현대건설은 올해 좀 이제 건설 회복되면서 좋을 거니까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같이 갈 수 있다 라는 관점이었는데, 한 종목만은 그러니까 뭐 두 종목 분산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대장격이었던 GS건설 얘기 드렸고, 현대건설 뭐 얘기 드렸고, 뭐 그나마 저평가주면 대림건설이나 HDC 산업개발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지금도 조금 주워 보면서 줍줍하면서 괜찮을 것 같은 건, 사실은 아직도 저는 철강이나 건설 쪽이 좀 더 부담 없다고 생각은 해요. 부담 없다고 생각은 하고, 그 다음에 이마트도 계속 또 째려보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주도 아모레퍼시픽을 얘기를 드려야 돼요. 왜냐면 제가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그 하락이 강도가 세졌죠. 그래서 제가 이때 얘기 드렸어요. 이때 강한 지지 라인이 보였다. 이때였어요. 19만 7천원 정도의 지지 라인이 있으니까 이 정도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매수해서 이때 걸어놨다 했는데, 오늘 깨졌죠. 오늘 깨졌으면 급하게 내일 다시 반등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더 빠질 확률이 높다. 왜냐면 여기에서 기다렸던 심리들, 기다렸던 주주들이 매도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는 버티다가 빠져버리면 못 버티는 거죠. 더 빠지면 못 버티고. 그래서 오늘은 좀 종목들이 많이 빠진 게 있어서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기술적 반등에도 좀 그 기술적 반등인가 장이 안정인가를 확인하고 넣어야 돼요. 장이 안정됐다고 확인하면서 넣는 것과 그냥 하락폭이 컸을 때 기술적 반등은 나오거든요. 그거를 오인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매수를 다시 하시는 건 괜찮으나, 하락이 마감되는 걸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다시 음봉이 나온다 그럼 내일 또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종목이 그래요. 음봉이 뜨는데 거기다가 대충 많이 빠졌으니까 넣고 대충 많이 빠졌으니까 넣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프로 퍼센티지를 잰다기보단 차라리 이평선을 보는 게 좋아요. 이평선대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여서 매수하는 분할은 괜찮아요. 그 물타기는 괜찮은데, 그냥 뭐 이렇게 대중 없이 떠있는 애매한 구간에 있는 이런 구간에선 거래를 하지 않는다. 회복되면 내금액이 와서 좋은 거고, 빠지면 추가 매수해서 좋은 거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요런 그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관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망을. 그러니까 제가 참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하고 좀 이렇게 쓴소리를 드리는 게, 분명 그 직장 동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직장 동료들도 오늘 계속 한숨을 푹푹 쉬어서 왜 그러냐고 말씀드렸더니 오늘 또 계속 거기다 그 물량을 실으셨더라고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싫다 보면, 지금 장에서 싫다 보면 거의 비중이 100%예요. 그럼 하락장 대응이 전혀 안 된다고요. 전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내가 간 종목이 좀 지지부진해서 다시 회복할 때도 회복 못하고 지지부진한 몇 개월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상승장에 가도 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종목을 하나만 가져가시는 분은 더 그래요. 그래서 종목 분산을 해야 되고 나눠야 되는 거라고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뭐 이번 주 좀 관심 있게 볼 거, 그 금요일날 얘기 드렸던 게 5G였어요. 5G. 그래서 제가 시간 외에 사전 내요 했던 게 이노와이어리스예요. 근데 오늘 하락폭이 꽤 컸어요. 컸죠. 그리고 여기만큼 빠졌어요. 근데 전 추가하면서 안 했어요. 제가 5만원대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5만원대. 여기까지도 열려있는데 여기까지 빠지고 말아줬다고요. 올려줬다고요. 근데 올려줬는데 애매해요. 내일 더 빠질 수도 있고 몰라요. 근데 여기서 갖고 있는 거 뭐
좀 추세는 안정을 보고 시장의 안정을 보고 그때부터 매수는 괜찮은데 지금 어중간하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목표 금액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이 종목을 1,000만 원 사겠다. 얘가 제가 예를 들어 1억을 사고 10%를 사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이거 저 1% 들어갔어요. 10% 들어갔어요. 10%. 그러니까 100만 원 넣었다고요.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넣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발만 담근 건데 여기다 몸을 타길 뭐하러 하겠어요. 빠져봐야 뭐 티도 안 나요. 전 뭐 말 그대로 뭐 얼마 체감이 안 돼요. 하락이 이렇게 이 하락분이 여기서 만약에 제가 뭐 한 30% 사면 그냥 이 30%가 제 금액이 될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자고 했지만 장이 안 좋았잖아요. 장이. 그래서 초기 물량을 담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해서 2, 30%, 30%는 담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도 하방이나 상방을 보면서 관망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5 섹터는 조금 KMW도 오늘 좋은 흐름 보였고 장중에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KMW랑 인와이스를 얘기했는데 KMW 안 사였습니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조정이 아니었으면 5 섹터가 갔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이렇게 조정 장세가 아니었다면. 근데 일단 중요하게 지수가 많이 빠졌다. 근데 사실 또 코스피가 이것도 또 얘기 드리면 코스피가 한 1% 정도 빠지면 내 종목 코스피 종목은 2%에서 2.5% 빠진다고. 그게 통상 그렇다고 얘기 드렸고 코스닥이 1% 빠지면 내 종목은 그냥 장만큼 빠졌다 그러면 한 3% 정도 빠져요. 거의 그래요. 그냥 평균을 낸 거예요. 근데 오늘 코스피는 거의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내 종목은 2%, 3%, 5% 빠졌어요. 그 이유는 하나죠. 그 수급이 삼성전자, 현대차에 몰려서 다른 종목들은 그냥 매도만 나와서 그래요. 네. 매도만 나와서 그런 거니까 이 지수에도 하락을 또 감안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지수가 좀 안정이 되고 시장이 안정이 되는 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관망하시고 좀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좀 시간도 길어졌고 좀 쓴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장 아무튼 좀 잘 지켜보시자고요. 지켜보시면서 일단 힘내시고 내일도 좀 빨리 좋은 또 회복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